청소해야 된다고 한번 쫓겨났어. 지금 하지. 바나나랑 키위랑 이 주황색은 뭐더라? 원래 공연이 끝나면은 저와 비슷한 오타쿠 동지들의 그런 감상평과 후기들을 보면서 아 맞아 이런 무대가 있었지 또는 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가슴 깊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은 뭔가 남의 말에 영향받지 않은 순도 100% 나만의 후기를 좀 담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 공연은 지금까지의 태민 공연 중에 가장 사타니즘 자체가 강했어요. 뭔가 태민깔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엄청 응축시켜서 보여준 느낌? 일단 딱 공연장 들어갔는데 선장에 거대 십자가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거부터가 뭐 느낌이 왔고 그 공연의 시작이 그 뭐라고 약간 레퀴엠스러운 웅장하고 불길한 분위기의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오컬트홀에 나올 것 같은 검은색 후드 로브를 입은 사람이 향로를 들고 돌출무대를 쭉 천천히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VCR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천주교 성당에서 여성 신도들이 쓰는 미사오가 연상되는 검은색 베일을 쓴 템이 나오거든요. 이 베일이 검은색인 게 포인트인데 그 원래 좀 순수하고 순결했던 존재가 타락했다는 암시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태생부터 악마인 애들보다 타락천사인 슈퍼가 된 것처럼 막 염소 뿔 같은 거 달고 나 악마요 하는 것보다 미사보를 썼는데 그게 검은색인 게 더 무섭거든요 저는. 템이 솔로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젠더리스가 있고 그리고 사탄주의인데 그 첫 번째 VCR부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서 뭔가 이번에 작정했다는 인상을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VCR 끝나고 실물 태민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영상으로 등장을 해요. 구조물에 딱 그 모양으로 매달린 템이 나오거든요. 옷에도 검은색인데 약간 가슴팍에 크게 십자가 있고 그러고 나서 오프닝 곡이 헤븐 그 다음이 베일. 저는 베일이 그 노래 제목이자 투어 이름이기도 해서 이게 오프닝 곡일 줄 알았는데 그건 좀 틀렸네. 이번 공연에서 되게 특징적이었던 게 여자 댄서가 나왔어요. 여자 댄서가 나왔고 솔직히 저는 여대만 쓰는 게 더 좋은 듯. 그리고 섀도우 무대에서 약간 마지막쯤에 태민이 뒤에
좀 고전적인 롱피스 입은 여자의 그림자가 비쳐요. 근데 그 그림자에 막 수많은 소녀 손가락질한 연출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노골적으로 마녀사냥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해석이 안 돼요. 그 마녀사냥 말고는 좀 뭐 태민이 따로 있고 뒤에 그림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태민의 그림자가 그 여자인 것처럼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해라라고 무대로 말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 VCR에서는 그 악령의 비밀을 태민이 보여줬어요. 이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그 태민이 침대에 누워있고 막 손으로 거미가 막 기어다니고 입안으로 막 검은색 연기가 들어간 다음에 약간 그 엑소시스트 무빙처럼 일어나요, 태민이. 그리고 그 빙의된 태민이 막 어떤 건물 안을 돌아다니는데 막 검은 고양이도 나오고 뭔가 막 엄청 접힌 벽이 막 핀가? 막 검은 액체를 토해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태민이 철창에 갇히는 걸로 그 VCR이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그 개수로 이어져요. 철창으로 된 큐브 안에 태민이 있고 그 위아래에 좀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여성 댄서들이 그 큐브에 악령처럼 막 덕지덕지 붙어있었어요. 이 부분에 남자 댄서들이 없어서 좋았던 게뭐 인간이 아닌 존재는 여성형이 더 무섭잖아요. 솔직히 남자는 인간일 때가 더 무섭고 위협적이고 약간 귀신 악마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다르죠. 그렇게 악령에 잠식된 태민이 내가 누군지 맞춰보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악마가 본인의 이름을 직접 말해야 구마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구절이었는데 그러니까 토크 전에 그냥 계속 달리는 그 파트? 그 50분 동안 나 악기 들린 거 맞아 하고 굉장히 직접적이게 보여준 거? 막 굳이 어려운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냥 피부로 1초 만에 느낄 수 있는 막 너무너무 쉬운 클리셰들의 향연이었어요. 새로움이라고 할 건 없었는데 새로운 거 없이 늘 먹던 걸 내놓고도 이 손님들을 관객들을 경악에 빠뜨리는 게 더 대단하지 않아요? 다 아는 레퍼토리인데 그 레퍼토리의 힘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거죠. 개수까지가 이 베일 콘서트의 악령 구간이었고 그 뒤로부터 조금씩 분화가 되면서 이 악마가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곡이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가 언제였지? 원래 무대가 있었는데 뺏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코로나 때문이었나? 어쨌든 그 연습 영상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데뷔를 못 시켰어요, 그 노래를. 근데 그러다가 2025년에 드디어 첫 무대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섹슈얼리티까지 하고 두 번째 VCR이 나오는데 그 어두움하게 작은 창이 뚫려있어요. 작은 창이 뚫려있고 그 창에서 햇살이 막 되게 아름답게 비추는 와중에 그 앞에서 태민이 무릎을 꿇고 그 햇살을 막 바라보고 있어요. 뭐 빛을 갈망하듯이. 결국에는 태민이 그 문을 열고 빛이 있는 쪽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기 전에 카메라를 바라봐요. 제4의 벽을 뚫고 관객들과 눈이 마주치는 거죠. 저는 이 시선이 어떠한 선언처럼 느껴졌달까요? 첫 번째 구다리에서 태민 농축액을 막 보여준 다음에 이런 VCR이 나온 게 뭔가 태민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 도어가 그 2017년에 첫 번째 솔로 스테이지, 그러니까 부도칸에서 했던 거에 오마주, 셀프 오마주 같았어요. 여러 갈래 끈에 태민이 협박되어 있다가 그걸 스스로 푸는데 이것도 뭔가를 잘 갖고 있던 걸 주고 간다라는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뭐 그 다음에 길티 무대 했고 플레이 오브 러브 했고 플레이 오브 러브는 그 보컬을 기대하는 무대가 있고 춤을 기대하게 되는 무대가 있잖아요. 근데 플레이 오브 러브는 후자거든요? 근데 정말 과감하게 춤을 빼고 보컬을 강조해서 되게 놀랬어요. 그 다음부터가 완전히 구마된 파트가 시작이거든요. 구마 파트의 시작이 인투 더 리듬. 태민 무대 중에 웃는 무대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인투 더는 진짜 귀한 태민이 웃는 무대라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이 맞지 않는 마스 무대도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마스는 뭐랄까 되게 정상적으로 로맨틱해요. 태민 노래 중에 뭐 사랑을 얘기한 노래들 많은데 뭐 자기를 망쳐달라느니 뭐 애매한 선과 악의 전쟁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정상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스는 그냥 이 우주 속의 화성에서 나와 뭐 춤을 추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되게 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라고 할까요? 마스까지가 본무대였고 앵콜은 그냥 일본 발라드들 불렀어요. 세카이데 어쩌고랑 이치카 코코데랑 사실 발라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 피날레가 맞았어요. 피날레 가사 너무 슬퍼.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태민은 복시라는 천주교 신자잖아요. 실제로 신을 믿는 사람이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자기 무대를 꾸리는 걸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 이번 베일 첫콘 오겠다고 결심을 한 게 올해 들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500% 만족했어. 500% 만족했고 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소개는 안 해주나? 태민의 특별한 점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점이에요. 뭔가 그때 좋았지. 당연히 있죠. 그때 뭐 좋았던 과거 당연히 있는데 뭐랄까 현재를 두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이 사람의 앞으로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냥 계속 응원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냥 내가 감히 예상을 못할 것 같아. 어떤 미래가 있을지.
바람 속에 우리 계절도 바래진 듯이 흩어져가 희미해진 모든 날들 속